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홀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네. 멤버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박 박사님. 네. 글쓰기와 AI를 사랑하는 조 과장입니다가 아니라 박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데이터홀릭은 유튜브, 팟빵, 애플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 그 외에 저희도 모르는 다양한 팟캐스트 플랫폼에도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그리고 인스타그램 계정, 트위터 계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홀릭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계좌로 정기 후원해주시는 귀동량님, 눔나님, 웃누나27님, 최승범님, 초록도룡농님, 그리고 이초자님, 또 유튜브로 정기 후원해주시는 JS전1891님, 네, 그리고 또 카카오뱅크로 새로 정기 후원 시작해주신 넷플랜님께 감사드립니다. 데이터홀릭을 후원하고 싶으신가요? 유튜브 채널 정보와 팟빵 공지사항에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후원금은 녹음, 편집, 컨텐츠 제작에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데이터홀릭은 데이터 관련 분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저희 방송에 광고를 넣거나 데이터 관련 교육을 의뢰하시려면 데이터홀릭 숫자 4 골뱅이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세요. 방송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조 과장하고 기은님 두 분 모두 사정이 있어서 네, 오랜만에 김 팀장하고 박 박사하고 2인 체제로 네,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와우. 이런 세팅을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반겨하실지 아니면 아 조 과장을 돌려달라, 기은님을 데려와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지 네, 궁금하네요. 뭐 그것도 그렇고 사실 요 세팅을 그동안 어 했었죠. 어이구 부담스럽다. 야, 이거 오랜만에 보는 부담 세팅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그 모바일로들 보실 테니까 이렇게 얼굴 가까이 해도 괜찮다. 네, 라고 박 박사가 주장을 해 가지고 한동안 저 체제로 했었네요. 그죠? 네. 뭐 실제로 요즘에는 그 가로 영상보다는 세로 영상이 좀 더 익숙하시기도 해 갖고 쇼츠라든지. 그래서 아, 맞아요, 그 맞아요. 긴 영상조차 세로로 만드는 경우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좀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음. 모바일로 아무래도 많이 보다 보니까. 네. 영상 볼 때 이렇게 가로로 돌리면 인제 아저씨인 거죠. 아 세로인 지 상태로 예. 보면은 요즘 사람이고. 네. 틱톡이랑 쇼츠를 본다. 거의 그런 그렇죠. 느낌인 거죠. 예. 네. 음. 저는 항상 그러고 보니까 가로로 돌려서 뭔가를 보고 있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그래요? 옛날 사람이야. 어쩔 수 없어요. 네. 뭐 그 유튜브 같은 경우도 유튜브 쇼츠는 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에 빠져 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음. 참 추천이 좋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음음. 진짜 추천 기가 막힌데? 좋은데? 역시 구글 약간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야. 근데 언제 한번 요즘 볼 게 이렇게 없냐.'라는 생각이 들게 추천을 해 주더니 그다음부터 맘에 들게 해 주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게 좀 되게 아쉬웠던 것 같아. 혹시 박 박사 계정을 뭐 그 누군가 같이 본다든가 아이들이 눌러 본다든가 이런 일 없나요? 그러고 나면은 아 추천되는 내용이 확 바뀌고 하던데. 그런 저는 건 없어요? 그 정도는 분리해서 쓴다에 가까워서 아, 아이들이랑 분리해서 쓰는군요. 제 거에 그러니까 지메일에 유튜브 계정을 여러 개 만들어 쓸 수 있잖아요. 음음. 예. 그래서 그중에 하나를 쓰라고 줬죠. 그러니깐 아, 예. 그렇군요. 그거는 이제 그래서 아마 추천은 계정당으로 돼 있을 테니까 분리돼 있을 거고 음. 그리고 아마 뭐 애들이 보는 거에 대한 비슷한 추천 정도는 나오지 않아서 그거는 좀 다른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음. 음. 저는 일부러 그 집에서 이제 TV에 스마트 TV에 구글 계정이 연동되어 있는데 일부러 인제 그것만 따로 분리를 해 놨어요. 왜냐면 그건 이제 음. 오락용이니까 그냥 음음음음. 예능향의 그런 프로그램을 주로 보니까 고거는 따로 그치, 그치, 쓰고, 그치. 그다음에 인제 그 컴퓨터로 PC로 보거나 인제 핸드폰으로 보는 거는 이제 주로 제가 하는 작업과 관련된 정보성 콘텐츠를 보고 이렇게 나눠서 하고는 있는데 여전히 그런 거 보다가 옆에 되게 자극적으로 보이는 쇼츠를 한번 누르게 되는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그러고 나면 그동안에 관리하고 있던 게 인제 다 망가진다. 예, '아무 소용없다.' 하는 고런 생각을, 요즘에 다 쇼츠 중심으로 이게 재편되고 있는 것 같아서 관리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아니 거기다가 그 뭐지?
그런 제가 필요한 정보 탐색용으로 많이 쓰니까 사실 그걸로 거의 보거든요. 근데도 추천은 그런 걸로 안 해 주더라고. 아. 사람들이 사람들이 그걸로 리텐션이 아 동작한다고 이제 판단하지 않는 거겠죠 그쵸. 아마도? "네 예예예. 취향이 뭔 대수냐. 어어. 자극적인 거 줄게." 이렇게 되는 거지. 어어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너가 정말로 이 어 취향이라고? 그럴 리 없어." 약간 이런 느낌? 맞아요. "네가 그래 봐야 이걸 자극적인 걸 안 볼 거라고." 하면서 네. 맞아요, 맞아요. 그니까 그거를 좀 관리를 잘해 주면 좋을 텐데 안 그러면 점점 모든 플랫폼의 콘텐츠가 그냥 다 비슷비슷해지는 것 같아서 음. 이것도 뭔가 좀 네 좀 방향성의 제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음. 뭐 그동안 계속 다른 정책들을 취했을 테고 중간중간도 유동성이 있었을 테고 플랫폼마다도 전략이 다르겠죠. 우리가 지금 음. 인스타랑 틱톡을 안 보고 있으니까 전혀 감이 없는데 거기는 아 완전히 그럴 또 수 다른 있어요. 세상일 거예요. 예. 맞아요. 우리가 이미 옛날 얘기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다는 아 그럼요. '유튜브 네 쇼츠를 본다? 생각도 너네 하네요. 뭐 보고 있는 거냐?' 이런 거겠지. 아 그러니까요. 저는 심지어 틱톡 계정이 없어요. 저도 없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예. 얼마나 이 시대에 동떨어진 사람들입니까. 저는 심지어 인스타도 안 하고 요즘에는 페북도 안 하고 트위터도 안 하고 어 예. 그래 갖고 그러니까요. 이제 그래 갖고 이렇게 시대에 지금은 동떨어진 사람들이 이렇게 콘텐츠를 만들어도 되는 걸까 아니 근데 하는 이제 생각도 네. 그러다 보니 정보를 받는 데가 이제 링크드인이랑 음. 디스코드 서버들로 음. 바뀐 지 저는 꽤 됐어요. 예. 어. 예. 그 디스코드 서버는 좀 활동이 활발한 데로 들어가면 오히려 의견도 들어볼 수 있고 그래서 좋더라고요. 제가 음. 랭데브라고 하는 그 개발자 커뮤니티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주시는 분들이랑 이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깐 알 생태계로 보자면 저 같은 사람이 한 50 명쯤 있어. 음. 항상 말하는 사람이 10명 이상 있는 것 같은 느낌의 채널이 서버가 하나 어 있는데 그래 갖고 무섭네. 모든 얘기하면 주제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모든 어. 얘기하면 그거에 대한 의견들을 교환할 수 있는 곳이어서 전 너무 좋더라고요. 음. 네. 여러분 이렇게 이상하게 인터넷 세상을 이용하고 있는 데이트올림 뭐 멤버들과 네 함께하고 아마 계십니다. 네. 옛날 천리안 게시판 같은 수준의 아유 언제적 천리 아닙니까? 네. 그런 근데 걸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때가 좋았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네. 아유 늙었네, 늙었어. 늙었어요. 네. 네. 오늘은 멤버 근황은 좀 생략하고요. 초대 손님이 있어서 네 얼른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와우. 제가 우리 그 데이트홀릭에 너무 모시고 싶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요청을 드렸었는데 네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시간상의 문제로 네 모시지 못하다가 드디어 모시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초대 손님으로 매트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김 팀장님, 예 볼 박사님.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저희는 워낙 잘 아는 또 저희 오랜 청취자셔서 너무 익숙한데 네 청취자분들은 이제 처음이실 테니까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저는 현재 그 미국 주립대학교 그 수학과 대학원에서 응용 수학을 공부하고 있는 예 맷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저희 방송에 수학 전공자를 모신 거는 처음이에요. 그죠? 네. 맞아요, 저희가 맞아요. 항상 그 수학 변두리에서 수학을 어떻게든 활용해 보고자 하는 분들을 주로 인제 게스트로 모셨었는데 네 오늘은 인제 찐으로 수학을 공부하는 네 매트 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음. 그 되게 저희 방송 들은 지 되게 오래되지 않으셨나요? 매트 님? 예 저는 예 첫 화부터 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야. 아 그래요? 예. 그럼 저희 방송 처음 시작할 때쯤에 알게 되신 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알게 되셨어요? 거의 그 초반에 알게 된 것 같아요. 우연히 그 아. 제가 그 네. 팟캐스트 이렇게 검색하다가 예 그래서 아 초반부터 그 계속 그 뭐 스토킹하듯이 계속 잘 들었던 것 아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팟빵에서 예. 듣기 시작한 거죠? 아 아 예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왜 저희 방송을 듣기 시작하셨어요? 수학자 입장에서는 저는 항상 그런 두려움이 있거든요. 이게 그 인제 멋모르는 사람들 나와 가지고 멋모르는 얘기하고 있는데 찐 전공자들이 들으면 '아마 틀린 소리 엄청 많을 거다.' 우리 이런 생각을 저는 그런 두려움을 평소에 갖고 있었는데 그렇지는 않으셨나요? 아 그런 느낌은 전혀 받지 못했고요. 네. 도리어 이제 되게 좀 나름 신선한 게 있었죠. 왜냐면 미국에서도 이제 미국 팟캐스트를 좀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그 이제 아. 본격적인 그런 이제 데이터를 주제로 한 팟캐스트는 이 한국에서는 그 이제 데이터홀릭이 거의 처음인 것 같아 가지고 예 전 음. 엄청 재밌게 들었고 엄청 많이 배웠습니다. 예. 데이터를 아이고. 통해서. 예. 네. 저는 매트 님이 우리 방송에서 뭔가 들을 게 있다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너무 위로가 많이 돼요. 수학 전공자가 들을 거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들을 거 있는 거지 이렇게 믿게 되는. 네.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수학 공부를 하시게 됐는지 이런 거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네. 수학을 공부하시면서 왜 데이터와 관련된 학습도 하시게 되었나 이런 이야기도 나눠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인제 원래 학부가 수학 전공이 아니에요 그니까. 그래서 아. 되게 예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예. 아 그래서 학부에서는 어떤 전공 하셨어요? 예 한국에서 이제 학부 졸업을 했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전공은 경영 정보고 예 부전공은 이제 컴퓨터 과학을 아. 했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박 박사가 경영정보 전공 아니었나? 맞죠? 맞아요, 맞아요. 아 아 진짜요? 이런 그렇군요. 예. 아 그래서 컴퓨터 과학 부전공을 하셔 가지고 데이터 쪽에 관심을 그때부터 쪼금 가지게 되셨던 건가요 그러면? 예 좀 그런 측면이 있죠. 왜냐면은 경영 정보라는 게 이제 비즈니스 인포메이션 뭐 이런 것도 뭐 이제 배우게 되고 하면서 이제 데이터에 관한 것도 이렇게 좀 음. 배우게 되더라고요, 전공 수업 때. 근데 이제 제가 음. 컴퓨터 과학 수업을 들을 때는 이렇게 코딩 수업도 당연히 이제 몇 개는 한두 개 정도 이제 필수로 들어야 돼서 듣긴 했는데 도리어 저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수업 같은 게 좀 되게 재밌게 느껴졌어요 그니까. 그래서 왜냐면 '아 데이터를 이렇게 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소프트웨어가 있구나.'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막연하게 쪼끔 뭐 엄청난 관심이라기보다는 좀 막연한 관심은 쪼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음. 그렇군요. 박 박사하고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접하기 시작한 그 바탕이 좀 비슷하네요. 그죠? 박 박사도 그렇게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어. 경영정보학이 좀 특이한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경영학과인데 데이터베이스를 배워요. 뭐 물론 데이터베이스를 뭐 본격적으로 아예 뭐 원론이나 개론서부터 심화 이렇게 배운다기보다는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니 너네가 경영 정보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써야 되는 거야." 같은 식으로 배우게 음. 되거든요. 그래 갖고 그거 응용의 더하기 뭐 관점에서. 예예. 음. 그래서 뭐 간단한 자료 구조 더하기 뭐 쓸 수 있는 개발 언어 1개 정도 하는 더하기 이런 식으로 배우다 보니까 이 약간 설계는 종합 한문처럼 되어 있고 이렇게 배워서 나중에 나보고 어쩌라고 같은 느낌도 들고. 근데 음. 이제 과거에 설계되어 있던 그 설계가 지금 데이터 과학이라는 이제 시대랑 맞물려서 잘 음. 기회를 타게 되는 사람들이 생기는 시점이 있었던 셈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된 그죠, 거군요. 그죠. 당시에 그걸 배웠던 사람들은 사실 취업하기도 힘들고 어디 가기도 힘들고 이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때는. 예예. 뭐 "오라클을 할 줄 알아." 이런 것들이 무슨 음. 당시에는 이미 다 외주 주고 이렇게 해 갖고 막 너무 만들기 어려운 것을 겨우겨우 쓰고 있던 시대인데 그리고 음. 몇몇 회사도 없는 상태에서 같은 느낌이었을 거란 말이죠. 음. 그러니까 보급으로 쓰기에는 어려운 기술을 배운다는 맞았고 뭐 음. 그거를 경영 정도의 여러 학사 졸업생을 배출하는 프로세스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모두 졸업해서 그걸 사용한다? 이건 쉽지 않았을 것 같긴 해요. 음. 매트님은 그러면 학부 때 경영 정보 그다음에 컴퓨터 과학을 공부하시다가 나중에 수학을 공부를 하시게 된 거군요. 언제 처음 예. 시작하신 건가요? 네. 계기가 어떻게 됐냐면은 제가 방금 뭐 오라클 살짝 말씀하셨는데 이제 제가 오라클도 네네. 쪼끔 나름 독학으로 많이 공부를 했어요. 뭐 독학 플러스 학원도 좀 어. 다니면서 이제 학부 때 말씀하시는 예 거죠? 학부 때요. 예 OCP라는 네. 뭐 자격증이 있어서 뭐 또 취득을 음음음. 하고 근데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쪼끔 깊게 공부를 해 보고 싶다.'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련 석사를 이제 뭐 한국에서 해도 되는데 이제 주변에 계시던 분들이 좀 미국에서 좀 전문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석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좀 추천도 해 주시고 그러셔 가지고 이제 석사 아. 유학을 원래는 왔어요. 예 석사 유학을 왔는데 이제 어. 미국에서는 이제 석사를 들어갈 때 prerequisite이라고 하잖아요. 뭐라 그러지? 이 자격 요건. 그걸 네. 되게 엄격하게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수학 관련 같은 경우에 한국에서 제가 들었던 수학 수업이 잘 인정을 못 받아 가지고 이제 그 예? 수업을 듣고, 그러니까 이게 학점이 낮거나 그러면은 인정을 안 해 줘요, 그니까. 그래서 그게 물론 제가 아. 이게 뭐 이제 고백하게 되는 건데 제가 학부터는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았거든요. 예, 근데 그 그걸 이제 이제 프리리퀴즈 수업을 듣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만족시켜 주면 이제 대학원에 이제 정식으로 이렇게 해 주는 시스템이 이제 아. 그 표준으로 다 잡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학 수업을 들었거든요. 예, 들었는데 그게 뭐 미국에서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재밌더라고요, 갑자기 이게 되게. 그래서 예, 오. 그런데 이게 주객이 전도될 정도로 인제 수학 자체가 너무 재밌어져서, 예, 아. 근데 그거 이외에 또 하나 이제 본격적인 계기는, 그렇다라고 해도 제가 만약에 이제 유학생 신분이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이제 그래도 원래 계획이었던 그 '데이터베이스 관련 석사를 빨리 해야지.'라는 목표의식이 되게 투철했을 네. 텐데, 그 와중에 제가 아내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만나게 네. 되니까 이제 아내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결혼을 하니까 제 신분이 이제 네. 유학생 비자 신분에서 이제 영주권자 신분으로 바뀌니까 쪼끔 더 아. 편하게 셀렉션을 할 수가 있잖아요, 현실적인 조건에서. 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내분이 미국인이셨나 보군요. 예예. 맞습니다. 예. 아. 예. 네. 그러다 구원자셨군요, 보니까 아내분이. 예. 근데 이제 아내도 제가 어. 그때 아내랑 되게 많이 상담도 했었거든요. 이 상담을 했는데, 왜냐면 그때 또 제가 이제 이제 영주권이 있으면 이제 일할 신분도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때 영주권 바로 직전 단계라서 뭐라 그러죠? 무슨 일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그런 상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워킹 비자. 로컬, 네. 예, 그런 걸로 이제 권한을 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역에 로컬 좋은 이제 IT 기업에서 이제 데이터 관련으로 퀄리티 어슈런스, 그러니까 QA 일을 좀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아. 결혼했으니까 이제 예. 돈도 좀 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좀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이런 걸로 일해도 미국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걸로 일을 할까? 아니면은 데이터베이스 관련 석사를 원래 계획했으니까 그거를 할까?' 또는, 근데 이제 일을 하면서 데이터베이스 관련 석사는 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예. 또 하나는 프리리퀴즈 요건을 제가 수학과 대학원에 가려면 훨씬 더 많이 강력하게 맞춰야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다 음. 맞춰서 수학과 대학원으로 갈까를 고민을 막 하고 있었는데, 제 와이프가 "인생은 한 번인데 하고 싶은 걸 해라."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 아. 수학과 대학원 가자." 해서 이제 가게 된 거였죠. 예. 음. 음. 아. 아내분의 도움이 매우 컸던 거군요. 예, 아내 솔직히 예, 어. 많이 컸습니다. 예. 그렇군요. 뭐 아내분이 아니었다면은 수학으로 안 가셨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그죠? 그냥 원래대로 데이터베이스 쪽으로 가셨을 수 있는 그렇죠. 거네요. 예, 아. 뭔가 데이터 뭐 관련 다른 일을 하고 있었을 확률도 되게 큰데, 예, 음. 그게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은 그 석사 자격 요건을 따기 위해서 수학을 공부하기 이전에는 수학이 네. 재밌다는 생각을 그전에는 안 하셨었어요? 원래부터 수학을 좋아하셨던 건지 아니면 고때 처음 재미를 수 느끼셨던 건지. 그러니까 뭐 그것도 수학이라고 말할 수는 있는데, 이제 좀 이제 특정하게 좀 주제를 정한다라고 하면 논리학은 좀 관심이 있었어요, 원래. 재미있어 음. 하기도 했고. 음. 예, 네네. 근데 제가 이제 수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게 되면서 이제 알게 된 거지만, 이제 논리학이 이제 수학에서 약간 그런 펀더멘탈한 기저에 깔려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네네. 그것 때문에 좀 자연스럽게 수학을 재미를 느끼게 되진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 그전에는 네. 그거 이외에는 그렇게 뭐 수학하고 관련이 크게 있진 않았습니다. 아. 예. '내가 스스로 수학을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진 않았던 거네요, 그전에는? 예. 근데 자각을 그렇군요. 못 했던 걸 수도 있어요. 혹시 좋아하는 기질은 음. 있었는데, 그러니까 음. 계기가 된 걸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제 수학과 대학원으로 오기 위한 프리리퀴즈 과목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개설되는 이름이 이제 집합론이라는 이름으로 개설이 되고, 이제 미국에서는 뭐
증명 기초론 뭐 이런 식으로 개설되는 그 수업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수학과 수학하고 그 수학과 전공이 아닌 수학을 좀 가르게 되는 분기점이 되는 과목이거든요. 근데 이제 네. 그 과목에서 이제 주로 그 논리학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실인근이니까. 그래서 음. 아. 아. 자연어를 그러니까 논리학 중에서도 엄밀히 말하면 어. 이제 그 명제 명제. 논리하고 예예. 명제 논리 그다음에 수러 논리 이거 두 개를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네. 그거를 가르쳐 주는 이유는 이제 자연어로 돼 있는 문제를 그 기호로 다 이제 치환시키는 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는 건데 그거를 수학과에 가르치는 이유는 명확한데 이제 그거 없이는 증명을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가르쳐 아. 주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음. 수업에서 재미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느꼈어요. 예 그래서 음. 심지어는 그렇군요. 차라리 그 과목하고 되게 연관된 수학 과목 이외의 과목이 이제 분석 철학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차라리 음. 철학으로 분석 철학을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도 쪼끔은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아 그 수업 들으시면서. 예 그 수업을 들으면서. 그리고 아. 사실 그 수업 때 아. 수학과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수학과 네. 이외에 그 이제 그런 철학과 계열 분들도 그 수업을 필수로 들어야 돼서 거기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그 이제 수학과 전공이 아니지만 인문계 분들 중에서도 논문을 쪼끔 그렇게 좀 음. 포멀하게 쓰셔야 되는 분들도 수강을 하고 계셨어요. 예 그래서 아. 그래서 네. '요런 내용이 이게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좀 느끼고 좀 재미도 느끼고 교수님께서 좀 약간 살짝 낚시질 당한 것 같기도 한데 이거 재밌어 음. 느끼면은 분석 철학 같은 것도 좋은데 예. 수학이 이걸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 이거 맨날 써. 그니까 한번 생각해 어. 봐." 그래서 약간 그런 것도 좀 여러 가지로 좀 맞아떨어진 것 같습니다. 예. 음. 그렇군요. 아니 보통은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으로는 어렸을 때부터 수학을 되게 잘하고 수학 문제 푸는 거 좋아하고 뭐 이런 친구들이 나중에도 '수학을 계속 공부하게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매트님 말씀 들어보니까 꼭 그렇지는 않은가 보네요. 나중에 이런 재미를 발견하게 되기도 하고. 어 그죠? 근데 그러니까 뭐 도리어 근데 그런 분들이 좀 더 예. 약간 대세 케이스고 저 같은 경우가 사실은 아 좀 그래요? 특이 아웃라이어까지는 케이스. 아니지만 좀 아. 약간은 특이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때는 엄청 좋아했던 것 같고요. 예 중학교 때까지도 그렇게 싫어했던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고등학교 때 좀 예. 예 수학에 대한 흥미는 입시하면서. 쪼끔 잃었던 것 예. 같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예 음. 흥미가 없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음. 그렇군요. 아무래도 그때는 이게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흥미를 느끼셨던 것처럼 논리적으로 파고들기보다는 일단은 점수를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서 점수를 내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하다 보니까 싫어질 수도 있겠네요. 원래 좋아할 수 있는 어떤 분야인데 그죠? 음. 예 뭐 예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수학과에 있는 친구들 보면은 그런 네. 것도 많이 즐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 예 그래서 그래요? 그냥 예 빨리 푸는 그런 것 자체도? 그런 거 자체도 즐기는 그렇군요. 친구들이 많아서 아 예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약간 될놈되래 그런 느낌이 네 역시 수학 쪽에도 있기는 있다. 근데 재밌는 점은 뭐 미국이라서 그런 예.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과의 대학원 바도 그렇고 이제 저희 사촌 형님도 이제 동부 쪽에서 수학과 교수님 하고 계신데 꼭 아 그래요? 수학과 분들이 수학과로 대학원으로 오는 건 아니고요. 되게 신기하게도 어. 뭐 정치학과 전공생들도 갑자기 진로를 수학으로 틀어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예. 그거는 왜 그런 거죠? 내가 꼭 공부하고 싶었던 어떤 그 마음을 담고 있다가 '안 되겠다. 난 도저히 공부해야겠어.' 하고 오는 그런 건가요? 그 친구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약간 동기가 저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음음. 좀 논리학의 매력을 느껴서 그 음. 타다 보니까 이렇게 오게 된 것 음. 같습니다. 예. 아 아 맞다. 그리고 제가 하나 그렇군요. 사촌 네. 형님 말씀하신 김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은 사촌 형님의 영향도 좀 컸습니다, 그 수학과로 오는 그러겠네요. 예. 예. 그 "수학 전공하면 좋다. 재밌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해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매트 님한테? 지극히 현실적으로 조언을 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해 예. 주셨냐면은 "너 미국에서 살 것 같니?" 그래서 내가 "예 형님." 그랬더니
네. 미국이면 그래 수학과 대학원 가도 괜찮을 거야. 네, 한국이면은 오. 쪼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어. 왜냐면은 그 이제 네. 그렇다라고 한국에서 수학과분들이 취업이 잘 안 된다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게 한국에서는 쪼끔 그 진로를 바꿔서 이렇게 그 수학과 대학원으로 왔을 때 쪼끔 그 적응을 하는데 시간이 쪼끔 더 걸릴 수도 있는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좀 그런 케이스가 이렇게 이제 드문 케이스는 아니기 때문에 좀 적응하기에도 음. 나름 괜찮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사실 엄밀히 말하면 저희 과는 응용수학과거든요. 근데 이제 아. 형님께서 말한 게 "너 더군다나 응용수학이면 나처럼 고리타분한 순수 수학이 아니기 때문에 어 컴퓨터도 음. 쪼끔씩 만지고 재미를 많이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좀 이제 음. 조언도 받아서 좀 뭐 아.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그 사촌 형님의 그런 낚시질이 성공적이었고 지금 매트 님이 예. 느끼시기에 그런 이야기가 지금 보시기에도 맞는 이야기였던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사촌 형님이 꼬셨던 그냥 그런 멘트였던 건가요? 근데 저는 맞았던 것 예. 같아요. 아 왜냐면은 그 그래요? 어. 형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서 지금도 뇌리에 잘 박혀 있는 말이, 이제 수학을 하면서 어차피 본인이 알게 될 거래요. 이게 네. 약간 좀 그 센 표현이긴 하지만 이게 사람이 할 짓인지 아니면은 네가 아. 진정으로 아. 즐겨서 하는 것인지 알게 되는 시점이 오는데, 판단의 그 시점이 있을 거다. 그때 만약에 이거 재밌는데.'라고 느껴지면 이제 가야 되는 거라고 그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 그리고 그렇게 하다 예. 보면 그런 쪼끔 이제 거창하신 표현도 쓰셨는데, 뭐 인류 지성의 그런 끝단을 맛보는 그런 쾌감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논리의 끝단을. 어. 근데 네. 그런 자부심이 아직 엄청나신가 보네요, 그분은. 수학에 대한. 그렇죠. 근데 사실 저는 그렇군요. 아직 그런 끝단까지 맛은 보진 못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엄청 재미는 있기 때문에 '아 잘 음. 선택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예. 그렇군요. 아 약간 좀 부럽네요. 본인의 공부하는 분야를 이렇게 즐겁게 생각을 하신다는 게 부럽기도 합니다. 그게 응용 수학이라면 뭐가 좀 달라요? 수학이랑? 그냥 근데 수학이랑? 사실 뭐 이제 그렇게 엄청 많이 다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많이 다르진 예. 않은데, 그래도 순수 수학하시는 분들에 비하면은 순수 수학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제 증명으로 살고 증명으로 죽는 분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응용 수학도 마찬가지로 증명 엄청 중요하게 하지만, 이제 증명도 하고 하지만 어떤 수학적인 그런 이론 같은 거를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아. 시뮬레이션 해서 계산 결과에 대한 오차, 그런 걸 확인하는 것도 엄청 중요하게 여기고요. 그다음에 네. 또 어떤 수학적인 계산 방식이 있다라고 하면은 인제 그런 것도 아주 다양하게 코딩들을 다들 하시거든요. 네. 본인만의 근데 이제 어. 선호로 그런 것도 이제 구현도 해 보고, 교수님 일단 중요한 게 교수님들께서도 이제 많이 encouraging 하십니다. 그래서 "코딩으로도 한번 해 보고 테스트도 해 보지. 그래서 한번 갖고 와서 디스커션 해 보게." 이제 이런 식으로도 많이 말씀하시 아. 예. 근데 코딩이 약간 응용 그렇군요. 수학 입장에선 실험 도구의 일종인 처음 것 같네요.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음. 음. 그러니까 아니 전공 책이 순수 수학과도 근데 요즘에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응용 수학과 같은 경우 일단은 전공책 자체가 코딩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미분 방정식 전공책을 봐도 미분 방정식이 이론적으로 풀지만 이제 그거를 음. 컴퓨터로도 또 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 생물 수학도 그러면은 마찬가지고요. 말씀하세요. 예. 작업하시는 게 제가 아는 그 지식으로는 수학자들은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수식을 전개해서 증명하면 거기서 일이 끝나는 거고 그다음에 논박하는 것도 그 증명 과정에서 어떤 오류가 있는지를 가지고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응용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이게 뭔가 효과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야 하는 그런 작업이 하나 더 있는 건가요 그러면? 뭐 손 계산으로 게임이 안 그렇게도 끝난다. 말씀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선형대 수학의 정말 뭐 간단한 예제를 뭐 네. 한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행렬끼리의 뭐 곱셈을 저희가 한다라고 할 때 행렬 네네. 곱셈에 대한 뭐 이렇게 정의를 딱 보면은, 이 정의에 이제 뭐 이렇게 합의 기호, 이게 서메이션 기호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 이제 데피니션이 써 있잖아요. 근데 이걸 보고 이제 우리는 '아
서메이션 기호 있고 인덱스 3 개니까 어 포루프 3 개면은 똑같이 구현할 수 있겠네 해서 바로 구현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아. 대한 이제 그 뭐 오퍼레이션 카운트 뭐 시간 복잡도 뭐 이런 것도 이제 체크해 보고 그러는 거죠. 음. 그럼 그런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거는 그 계산량이 많아서 이걸 해결하기 위함인가요? 아니면 어떤 목적이 또 있어요? 어 시뮬레이션을 하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저도 네. 공부하게 되면서 알게 된 건데 그러니까 이제 뭐 파이썬으로 따지자면 뭐 numpy 같은 뭐 이런 패키지들 있잖아요. 뭐 numpy 네네. 뭐 scipy.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애들이 사실은 전부 이제 수치 계산 그런 함수들을 다 모아 놓은 건데 그게 그쵸. 네. 사실은 그 되게 엄정한 그 수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그 이론을 증명이 돼 있고 그거를 그냥 코드로 구현을 아. 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예 아. 그 수학에 대한 특히 계산이라는 거를 예 그 뭐 증명도 당연히 중요하게 합니다. 증명을 안 하면 그건 수학 전공은 아니거든요. 그 증명도 하긴 하지만 네. 예 순수 수학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막 99% 몰빵해서 증명에 다 그 막 불태우신다고 하면은 뭐 저희는 그렇다면 한 70 에서 80% 정도 이제 증명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그렇게 시뮬레이션도 해 음. 보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어진 그런 코드나 패키지 같은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일반적인 작업에 응용할 때 쓰게 되는 거군요. 그런 게 그렇죠. 넘파이 이런 예. 데 들어가 있는 거고. 예.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게 넘파이가 오랫동안 뭐 이게 패키지가 뭐 유행이 지나면은 다른 걸로 대체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넘파이는 그렇지 않잖아요. 되게 오랜 시간 동안 무슨 작업을 하든 베이스로 쓰이는 그런 함수들이 들어가 있는데 예 기초가 그렇게 튼튼하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실 때 응용 수학하고 통계학도 같이 공부를 하셨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어떻게 하다가 통계학도 공부하시게 되었어요? 아 그 이제 통계학은 그 이제 그 원천적으로 학부 때는 경영 정보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네네. 그 그때 데이터에 대한 막연한 관심이 있었을 때도 이제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거죠. 데이터를 근본적으로 다루는 학문이 이제 통계학이라는 건 알고 있었었는데 그 이제 음. 응용수학과 오니까 실생활 문제 같은 거를 이제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 근데 실생활 문제를 많이 접하게 되면서 이제 또 하나 이제 느끼게 되는 측면이 이제 이런 거 이제 확률론 수업을 듣게 되면서 느끼는 건데 아 이제 현실 세계에 있는 모든 이런 문제들은 사실 확률 변수 같은 걸로 다 표현이 가능하구나. 이제 이런 거를 쪼끔 배우고 있다가 음. 아 당연히 이제 그러다 보니까 통계학에 대한 관심이 생겼던 거죠. 예 근데 이제 뭐 미국에 있는 많은 그런 그 통계학하고 수학과가 이렇게 융합이 돼 있는 형태의 과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 과 같은 경우에는 또 통계학 수업을 듣는 거를 추천을 하기도 해요 또. 예 그래서 통계학 수업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아 확실히 그 현실 세계의 문제를 볼 때 쪼끔 더 그 좋은 그런 뭐라 그러죠? 쪼끔 더 넓은 시각을 갖게 해 주는 것 같아서 음. 통계학을 계속 공부하다가 그 이제 아예 좀 '아 전문적으로 해 봐야겠다.' 해서 예 이제 통계학 석사가 이번 학기 때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아 그래요? 통계학 기초 아. 과목들을 듣다 보니까 다 들었거든요. 뭐 네. 수익통계학, 뭐 회계 분석, 뭐 기타 등등 이런 수업들을 들어서 예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관심이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지금 전공이 수학은 석사를 완료하신 거고 그죠? 졸업을 하신 거고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학은 석사를 완료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네. 수학은 박사가 최종 과정인데 그 과정을 아. 하면서 통계학 석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 그럼 예. 과정을 다 마치시면은 수학 박사 그다음에 통계학 석사를 갖게 되시는 거군요. 예. 근데 아 이제 통계학 그렇군요. 석사만 이제 먼저 나오게 되는 거죠. 예. 아 먼저 다 달성을 하셔서 네. 과업을. 예. 그러면 수학하고 그 통계학이 아까 말씀하신 게 현실 세계의 문제를 푸는 데 유용하다는 측면 때문에 아마도 매력을 느끼신 게 아닐까 싶기는 한데 혹시 네. 이런 응용 측면 외에 접근 방식 자체에서도 차이가 있어요? 어떤 현상을 대할 때? 같은 문제를 놓고 수학자가 푸는 방법하고 통계학자가 푸는 방법이 다르다든가 그런 게 있나요? 그건 되게 그 철학적인 질문이신 것 같아서 제 답변을 좀 어 아직 내공이 그 정도까지는 없어서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런 하나 제가 뭐 그냥 느낀 건 약간 네. 우문현답 같은 걸 수도 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지도 교수님이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이 통계학 교수님이시고 한 분이 이제 그 아. 계산수학 교수님이세요. 예 그래서 예예예. 그냥
제가 느끼는 거는 그 두 분 교수님 다 너무나 이제 저랑 적성적으로 잘 맞아서 디스커션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제 통계학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증명 같은 거를 중요하게 그분도 당연히 여기시는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어떤 이제 현실의 문제가 있을 때 대략적으로 좀 이렇게 직관적으로 접근하시는 거를 많이 하시는 것 같다고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학하시는 분이. 네네. 아니 그 통계학 아 교수님께서요. 통계학 하시는 분이. 예, 통계학 아. 교수님께서 막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음. 일단은 네. 좀 한번 느끼는 대로 한번 이렇게 쪼끔 간략하게 좀 모델링을 한번 해 보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바로 통계적 방법을 바로 적용을 이렇게 좀 해 보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는 아. 되게 좋게, 신선하게 많이 느껴졌었어요, 그니까. 그래서 막 너무 음. 이렇게 막 사고 실험을 너무 많이 하다가 뭔가 네.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적당히 아. 이렇게, 예, 퉁퉁퉁 이렇게 치시다가 네. '오케이. 한번 요렇게 해 보고, 요렇게 해 보고, 요렇게 해 보고 결과 한번 디스커션 해 볼까?' 이제 뭐 좀 그런 측면이 아. 있었던 것 같고. 예. 근데 음. 반면에 이제 그 수학과 교수님은, 예, 그 쪼끔 더 사고 실험을 많이 하시죠, 그니까. 예, 사고 실험을 많이 하신 음. 다음에 예 이렇게 쪼끔 하시는 게 좀 차이가 그런 쪽으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음. 그렇군요. 역시 그 전공의 특성이 좀 느껴지긴 하네요. 통계학은 일단 현실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데 포커스가 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엄밀하게 뭐 가정들을 다 챙기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 일단은 바로 이렇게 좀 프레임을 짜 가지고 바로 모델도 적용해 보는 식으로 시작을 하고, 수학은 예. 상대적으로 증명이나 또 여러 가정들을 좀 꼼꼼하게 따지는 식으로 시작을 하고, 요런 차이가 있는 거군요. 예, 그런, 예, 뭐 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 근데 매트님은 이 두 가지 관점이 충돌한다고 느끼지는 않으시나 보네요. 왜냐면 수학자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통계학의 저런 접근 방식이 너무 나이브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전제 음. 조건을 다 안 챙겼는데 바로 저렇게 '모델링부터 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렇진 않나요? 아니 뭐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 뭐 회귀 분석을 한다라고 할 때 회귀 분석의 그런 가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렇죠. 네. 뭐 다중곤상성 같은 것도 있고, 뭐 그다음 뭐 에러 텀이 뭐 정규 분포를 따르냐 뭐 그런 가정들 있지만, 그러니까 그 uncertainty를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음. 인식하고 안 하고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uncertainty가 있기 음. 때문에 완벽하게 가정을 다 충족하는 데이터셋이라는 절대 존재할 수가 그렇죠. 없겠죠. 예, 근데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음. 정도는, 예, 받아들이고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이제 그 가정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약간 음. 컨텍스트에 따라서 약간 바라보는 시각의 아. 차이,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저는 일부러 뭐 어떤 음. 두 전공 간의 갈등 요소가 있을까 싶어서 여쭤봤는데 딱히 없나 보네요. 예. 그런 거 없고, 그 아 그래요? 통계학 어. 교수님하고 수학과 교수님이 정말 네. 잘 어울리시고 아 논문도 많이 그래요? 같이 내십니다, 그러니까. 예. 그리고 아. 뭐 그렇구나. 통계학과 교수님 같은 경우 이제 R을 엄청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예, R 많이 네네. 엄청 많이 사용하시는데, 수학과 교수님은 뭐 파이썬도 사용하시고 뭐 줄리아도 사용하시고 뭐 매트매티카도 사용하시고 다양하게 사용하시는데, 제가 처음에 좀 그런 거 어. 궁금했거든요. 코드 공유 어떻게 하느냐? 그냥 자기가 쓰는 예. 코드 이렇게 그냥 줍니다. 그럼 저희가 알아서 컴파일 시켜주는 아.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코드 아. 면에서도 뭐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는 것도 없고, 되게 그렇군요. 융합이 잘 돼 융합이 잘 될 수밖에 없는 학문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전 도리어 수학하고 통계학이. 그게 응용 수학이라서 그런 걸까요? 전공이?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순수 아 그렇군요. 수학과로 통계학이 융합돼 있는 그런 학부도 많이 있거든요, 미국에는. 예, 그리고 그렇군요. 사촌 형님 같은 경우엔 또 공교롭게도 지금 갑자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융합 얘기를 하니까 그 이제 형님의 형수님께서 이제 통계학자시거든요. 그러니까 '잘 어울리는 게 네.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아. 그렇군요. 두 분이 만약에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이 있으면은 네 가정을 행복하게 꾸리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이게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수학자에 대한 편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학자들은 누군가 어떤 주장을 할 때 굉장히 엄밀하게 따지기 때문에 그 퉁치고 넘어가는 거 절대 못 봐주고 막 엄청 공격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인제 편견을 제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 예. 그런 특성이 그 혹시 발견되지 않나 여쭤본 건데 전혀 그렇지 않군요.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네. 이제 그 다른 수학자분들에 대해서 한 가지 코멘트를 좀 해 드리면은 네네. 그러니까 수학 전공하시는 분들끼리는 당연히 이제 철두철미하게 그런 가정 같은 것도 다 체크하고 그런 아까 제가 언급해 드린 그런 이제 명제 논리하고 수로 논리에 입각해서 막 대화를 하는데 근데 도리어 아. 그렇게 대화를 하기 때문에 도리어 충돌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니까. 되게 충돌이 나더라도 여기서 아. 논리적으로 여기가 좀 이렇게 점프 뛴 것 같지 않냐 하면 이제 본인이 그걸 기반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군요. 다 동의를 금방 하고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도리어 마음이 아. 정말 편하죠 그니까. 그래서 그렇군요. 수학과를 제가 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수학과 간 마음이 일단 너무 편하거든요 그니까. 저랑 비슷하신 분들이 다 음. 그렇게 있으니까. 그리고 그 근데 이제 그런 건 있는데 그렇군요. 그 이제 네. 수학 비전공자하고 대화를 하실 때는 당연히 이제 그분들을 절대 무시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그런 논리 체계는 덜어내고 말씀을 음. 하시는 거죠. 왜냐면 그거를 그렇게 특히 일상적인 주제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데 막 철두철미하게 막 따지면서 들어가면은 서로 골치 음. 아파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모드를 스위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는 거군요. 그래서 그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말하는 방식을 달리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예. 거군요. 예. 아. 거기에 그렇군요. 대해서 그 재밌는 그 말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 정확하게 제가 네. 기억은 안 나는데 대략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자들은 평일날에는 이데아에 살고 주말에는 그 아. 이제 현실로 산다? 하여튼 뭐 그런 비슷한 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음. 음. 이데아로 음. 산다는 표현이 거기 있을 때는 그런 논리체계에서 네네네.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뭐 게임도 하고 뭐 재밌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미디어에서 수학자를 소비하는 방식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보통 아니 되게 막 괴팍한 사람으로 그려지잖아. 아니 무슨 미디어를 보시는 겁니까 대체? 아니 왜 수학하고 좀 순수 전공이 그렇잖아요. 물리학이나 뭐 이런 거 전공한 사람들을 그릴 때 보면 주변 네. 사람이랑 막 말 안 통하고 혼자 이렇게 그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묘사가 많이 되잖아요. 예. 근데 이런 편견이 근데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음. 물론 그러신 분들도 그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네네. 그러신 분들 중에서 이제 수학적으로 또 엄청나게 업적을 쌓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이제 그게 아 약간 좀 그런 성격 스테레오타입으로 덕에. 좀 아 예 그럴 수도 비춰진 있겠네요. 예. 예. 유명한 천재들 중에 그런 성격이 있으면 대중적으로 그게 예. 예 이야기가 퍼져나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면은 통계학 공부하시면서 코딩도 많이 하시게 됐겠네요. 그죠? 아까 잠깐 파이썬 많이 쓴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죠? 예. 코딩도 많이 어. 하게 됐고요. 왜냐면 또 이제 수업 들을 때 예를 들어서 회계 분석 같은 수업에서는 이제 교수님께서 그 R, 파이썬 둘 중에 하고 싶은 거 하라고 이제 또 재량권을 주셔 가지고 근데 아 저는 하고 R, 싶은 걸 파이스 하라고요? 어. 예. 그 되게 아니 좋은 근데 점 중에 본인의 수학 하나가 공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리된. 제가 하나 되게 감명이 깊었던 네. 거는 교수님들이 기본적으로 2개 이상의 언어를 다 그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 자유자재로 다 다루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 그 네. 음 그 수업 같은 경우는 교수님께서 왜냐면은 이제 고려를 해 주신 거예요. 왜냐면 회계 분석을 듣는 학생들 중에서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온 학생들도 있었는데 이제 그 친구들은 머신러닝 이런 데 관심이 많이 있잖아요, 딥러닝이나. 네 근데 이제 네. 그런 학생들은 당연히 파이썬을 선호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음. 파이썬으로 해도 좋고 R로 해도 상관없으니까 과제는 선호하는 언어로 제출을 하면은 그걸 이제 다 와. 또 커버하셔서 채점을 다 하시고 예 이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채점 조교를 여러 번 했었는데 그 이제 그 수치 해석이라는 수업에 이제 채점 조교를 했을 때도 그 네. 가끔 막 라이브러리를 막 쓰는 걸 제안을 줘도 막 이제 좀 특이한 걸 쓰는 친구들도 네네. 항상 과제하다 보면 나오는데 그런 것도 교수님께서 다 아량으로 다 커버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쪼끔 네가 채점할 어. 때 쪼끔은 골치 아프겠지만 다 네. 찾아서 한번 해 보면 좋지 않겠니? 그래서 "예. 뭐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하고 그래서 아. 코딩에서는 딱히 그렇게 고정관념을 두는 것 같진 않아요, 어떤 특징 언어로. 네. 예. 아 근데 본인이 수업을 할 때 그 학생들한테 어떤 언어를 하나 선택해서 수업을 진행하셔야 되지 않아요? 뭐 수업 자료라든지 그거는 이런 그렇죠. 예. 예. 근데 아. 그거는 김 팀장님께서 쪼끔 슬퍼하실 수도 있죠. 파이썬으로 거의 이제 왜 만장일치로 슬퍼하죠 제가? 그 어 진 전혀 알아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 김 무슨 김 말씀하시는 팀장은 거죠? 지금 파이썬의 아들이잖아요. 아 그런가요? 파이썬 현재는? 아 아들이라고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언제부터 지금 아 돈이 파이썬으로 그럼요. 벌고 있는데 뭐. 예. 네 저희 어머니는 R이고 네 아버지는 파이썬이고 뭐 그렇습니다. 네. 아 그럼 너무 아 좋네요. 그렇군요. 예. 예. 아 그렇군요. 근데 그러면은 지금 하시는 그 들으신 수업에서는 R 쓰는 사람과 파이썬 쓰는 사람들이 같이 공존을 하고 있는 거네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죠. 근데 이제 아 뭐 교수님은 수업은 파이썬으로 예컨 하시고. 예예. 예 근데 뭐 이제 예컨대 뭐 이제 뭐 베이지안 통계학 수업 같은 경우는 이제 네네. 웬만하면 R로 그건 이제 좀 진행을 음. 하고요. R 패키지가 되게 좋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음. 수치 해석 그럴 수 있겠네요. 같은 경우도 웬만하면 이제 그건 또 이제 파이썬으로 진행을 하시죠 그니까. 왜냐면 아 그 파이썬이 되게 이제 패키지의 그렇군요. 강점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야 근데 그 양쪽 반면 언어의 강점만 이렇게 취한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예. 예 그렇죠. 근데 또 음. 반면에 지난 학기 때 들었던 수업 중에서 이제 확률 과정이라는 수업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시뮬레이션 관련 과제가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는 또 이제 그 한번 코드를 배워볼 겸 매스매티카로 제출을 했는데 교수님께서 아. 다 커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여기 교수님께서 대단하시다. 왜냐면 이제 물어봤거든요. 매스매티카로 네. 제출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그거 나 쓸 줄 아니까 그걸로 제출해도 될 것 같아." 그렇게 뭐지?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그게 뭐 그 교수님이 특이하신 거겠죠? 아니면 응용수학 쪽 교수님들은 다 그런가요?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예 말씀하세요. 예. 예예. 네네. 그 기본적으로 몇 개 언어를 할 수밖에 없는 학문 환경이긴 할 거예요. 수학이? 네. 그리고 그러니까 당시를 생각해 보면 뭐 파이썬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학생들이 요구하니깐 그냥 '문법 어렵지 않네. 뭐 해 주지 뭐.' 정도의 맥락으로 접근할 테고 R이 초기 상태였을 거고 매스매티카라든지 아. 포트란이라든지 뭐 줄리아라든지 이런 거 있는 거에 이미 익숙해져 있는 상태의 교수님들이 그걸 랩핑해서 쉽게 만들어 놓은 몇 가지 걸 쪼금 더 한다 같은 형태로 접근하고 있을 음. 거라서 그러니까 '역사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다양한 도구를 익히신 게 아니겠느냐.'라는 네네. 거군요. 오히려 그렇군요. 학생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R 쓰고 어쩔 수 없이 파이썬 쓰고에 가까울 거예요. 음. 그 그렇군요. 아니 왜냐면 제가 아는 교수님들은 뭐 예를 들면 "곧 죽어도 나는 SPSS라든가 곧 죽어도 나는 세스만 쓰겠다."라든가 이런 교수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상용 도구 중심으로 수업을 하시고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를 벗어나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그런 얘기를 저는 음. 얼마 전에도 들었기 때문에 저는 매트 님의 아. 이런 얘기가 인제 새롭게 들리는 거죠. 네 매트 님 그 교수님이 특이한 건가? 네. 우리나라 학계가 변경되려면 아직 한 30년 남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인제 우리나라의 문제다. 그럼요. 지금 그럴 수 있겠네요. 저희 또래의 조교수, 부교수 하시는 분들은 안 그래요. 아 지금 젊은 그러니까 예예. 우리랑 비슷한 또래의 분들? 그럴 수 예예. 그러니까 있겠네요. 이제 예. 그러니까 학문이 다시 이제 순수하게 돌아가서 순수하게 자기의 이제 소명과 열정으로 음. 더 교수를 하시는 뭐 물론 지금 윗세대 분들이 전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게 좀 더 이제 충만한 시기의 세대의 분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고런 활동들을 하고 계시죠. 음음. 그 수학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일반적으로 코딩을 다 하세요? 그 예. 저는 인제 수학하면 다 이렇게 그 손으로 이렇게 노트에 예. 그것도 이렇게 뭐랄까요? 그거야말로 펜도 미디어의 폐해네. 이렇게 그 뭐랄까 옛날 스타일의 그런 클래식한 펜을 이렇게 써 가며 만년필에 잉크를 넣어 가며 이렇게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거야말로 미디어의 폐해네. 어떤가요? 그 요즘 수학자들은 어떻게 어 학문을 하시는지? 일단은 그러니까 뭐 제가 주로 본 거는 저희 학교 기준이기 때문에 뭐 이게 일반화시킬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김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펜하고 종이도 엄청 중요하고 많이 쓰긴 합니다 그니까. 그러니까 아 예를 들면 그래요? 예 저 같은 아. 경우도 네. 예전에 이제 지금 아이패드에다가 이제 노터빌리티에다가 하는데 그 노터빌리티에 이제 아하. 거의 막 뭐 수천 페이지 이렇게 다 저장돼 있거든요, 막 증명 기록 이런 것들. 그래서 그것도 여전히 아. 중요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코딩도 웬만하면 이제 과에서 특히 학부 때부터 적어도 하나 이상의 프로그래밍 랭귀지는 좀 익숙해지도록 좀 이렇게 많이 좀 드리븐하는 것 같아요 그니까. 그래서 아 아까도 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희 학교도 전공 서적을 이제 교수님들께서 다
저희 학교에서는 다 이제 학교에서 만든 전공 서적 책으로 다 이제 수업을 진행하시는데 그 대학원 수업 제외하고. 근데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뭐 선형대 수학 책이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선형대 수학에 있는 주요 그 계산 그 알고리즘들은 전부 다 코딩으로도 다 그 책에 수록이 돼 있어서 이제 학생들이 선형대 수학 수업을 이론으로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렇게 실제적인 코딩도 해볼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한 가지 음. 그런 건 쪼끔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이제 그 디비전마다 쪼끔 선호하는 언어는 쪼끔 그 정도는 좀 있는 것 같긴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이산수학 분과 분들은 그 이제 파이썬하고 C++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음. 오퍼레이션 리서치 디비전 분들은 그러니까 그쪽 분과 분들은 이제 뭐 파이썬하고 줄리아 많이 쓰시는 것 같았고 그다음에 음. 뭐 계산수학 분과 분들은 뭐 파이썬, R 뭐 그분들이 제일 많이 쓰시는 거죠. 뭐 파이썬, R 뭐 줄리아 다 쓰시는 것 같고 C++ 까지도 쓰시는 것 같고 뭐 그 통계학과 분들은 당연하죠. 음. 이제 R이 대세로 사용하시는 것 같고 이제 네. 네 그 정도 선호도는 있지만 음. 잘 융화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음. 그게 수학이 프로그래밍을 활용하지 않으면 연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도가 높아져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수학 내에도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중에 프로그래밍을 활용하는 분야들이 좀 최근에 뜨고 있어서 그런 건가요? 최근에 한 건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아까 그 아 박 그래요? 박사님께서도 잘 언급을 해 주셨지만 이분 그 교수님들 중에서 나이 지긋하신 교수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예전부터 코딩을 엄청 길게 하셨어요. 그분들이 이제 막 포트란 같은 거 저 인제 본 적도 없는 막 음. 그런 거를 엄청 음. 막 길게 하시고 그 하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수학 문제라는 게 그 당연하지만 이게 이제 많이 좀 안 알려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모든 수학 문제하고 컴퓨터하고 어마어마한 밀접한 컴퓨터로 푸는 그런 알고리즘하고 어마어마한 직접적인 연관성이 다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걸 아예 이제 그 주제로 대놓고 가르치는 과목으로는 이제 그 수치 해석이라는 과목도 존재하고요. 이제 그런 과목 같은 경우는 역사도 상당히 긴 과목인데 이제 그런 과목 같은 거 보면은 거의 수강생의 절반은 컴퓨터과 학생이요 또 어차피. 예 수학과 학생하고 아. 컴퓨터과 학생이 같이 듣게 되는 네. 거고 이제 물론 그렇 과제 같은 거는 좀 분리해서 내세요. 그러니까 수학과 학생들한테는 증명 부분에 좀 더 비중이 있는 과제를 좀 내시고 네 근데 하지만 여전히 수학과 학생도 알고리즘 다 코딩으로 짜 와야 음. 되고요. 예 이제 음.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은 그 이제 역사로 돌아가면 컴퓨터의 탄생 자체가 이제 수학적 그렇죠. 네. 문제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예 그게 자연스럽게 다 연결이 되는 네. 것 같습니다. 음. 하긴 뭐 컴퓨터가 그냥 뭐 수학 덩어리잖아요.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음 수학이랑 컴퓨터가 뗄 수 없는 개념이고 그죠? 뭐 예. 우리가 뭐 대중적으로 잘 아는 컴퓨터의 시초를 만든 뭐 앨런 튜링 이런 사람들도 원래 수학자였던 거고 그죠? 근데 예. 수학적인 개념을 인제 기계화하다 보니까 컴퓨터가 튀어나온 거고 예. 이거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넌센스일 수도 있겠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죠? 예. 음. 뭐 네, 박 박사. 이렇게 상상을 해 보면 컴퓨터 사이언스 자체가 수학의 컴퓨터 하드웨어의 응용이다 정도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음. 메모리 뭐 이런 등등도 결국에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뭐 뭐지 계산 철학이라든지 아니면은 논리학이라든지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 더해진 개념으로서 발달하고 등등이 되거든요. 메모리의 처리라든지 등등도 포함해서. 최근에 있었던 것 중에 특이한 지점 중에 하나가 제가 엘릭서라는 언어를 알고 있는데 그 언어는 개발 얘기 쪼끔 할게요. 정적 타입 언어가 아니고 동적 타입 언어예요. 근데 이제 뭐지 분산 병렬 처리가 기본으로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적 거 뭐지 타입에 대한 기능을 넣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수학 이론 연구처럼 진행되고 있어요. 언어의 그게 발전 자체가 발달 예예. 자체가 그런 논리적 근거가 있어야 언어를 그거에 맞춰 설계한다. 약간 요런 아. 개념으로 동작하고 있어서 어. 그리고 실제로 꽤 많은 개발 언어들이 전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뭐지 기본적인 논리학 추상화된 개념에 대한 무엇을 전제로 설계하거든요.
특히 대표적으로 학문적인 언어들 중에도 예를 들어서 하스케일이라든지 이제 순수함수 계열 쪽으로 넘어가면 전부 다 그런 이론적인 것을 구현하기라는 관점에서 만들어진 개발 언어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접근에서 나머지가 실용적으로 뭐 사람의 편의성을 위해서 뭐 좀 완화를 한다든가 그 개념을 접근을 좀 다르게 취한다거나 이런 문제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음. 뭐 패러다임이나 이런 얘기들을 꺼내는 게 괜한 게 아니게 되고 결국에는 그래서 개발을 잘하는 사람도 궁극적으로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거겠네요. 수학자들이 최근에 유행해서 코딩을 하는 게 아니고 아이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그럼요. 아니고 '원래 프로그래밍을 만든 게 수학자다.' 이렇게 봐야 수학 맞는 거네요. 그죠? 수학자가 네. 근본이죠. 그렇죠. 네. 예. 근데 저 한 가지 근데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도 네네. 당연히 수학과가 코딩을 컴퓨터과만큼 잘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그건 아. 다른 문제지. 예. 예 예. 예. 지금 예. 지금 뭐 그거는 약간 뭐라 그래야지? 아니 대학교 그거는 코딩을 4 학년 잘한다는 것의 의미가 예. 무엇이냐가 다른 뭐 거죠. 그거서부터 예예. 음. 뭐 그게 뭐 기계과 나왔다고 항공정비 잘하는 거냐 이런 거랑 다른 그런 문제랑 비슷한 거죠. 음. 예. 그렇게 통계학을 그 공부를 하시다가 또 인제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데까지 인제 관심을 뻗쳐 나가시게 됐다고 그죠? 예. 그 어떻게 계속 공부를 뭐 하긴 통계학 하다 보면 머신러닝에 관심을 갖기 마련이기는 하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통계학 수업 때 자연스럽게 간간이 그런 머신러닝 얘기가 나와서 관심이 쪼끔씩 가게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는 또 뭐 저희 지도 교수님 두 분 다 뭐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에 다 오픈 마인드이신 분들이셔 가지고 좀 이렇게 대화하다 어. 보니까 좀 그래서 관심이 생긴 것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뭐 그거를 실제적으로 막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에 그런 것 때문에 관심이 생겼다라기보다는 이제 네. '아 이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게 신기하네. 근데 왜 어떻게 나오지?' 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쪼끔 음. 이제 바라보다가 관심이 좀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그 알고리즘의 원리가 궁금하셨던 거군요. 얘가 예측력이 이렇게 나오는데 무슨 과정으로 이렇게 나오는가를 인제 파고들게 되신 거군요. 예. 이제 아. 뭐 그렇군요. 그렇다가 학과에서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언제나 좀 현실의 수요도 반영은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네. statistical machine learning이라는 그런 수업을 개설을 해 줬어요. 예 근데 그 수업을 들어봤는데 상당히 재미가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음. 예 좀 고렇게 된 것 같습니다. 현실의 수요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런 걸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이 직업 시장에서 인기가 있다는 그런 측면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최근에 어어. 제 동기들 취업한 거 보면은 네. 이쪽으로 취업을 상당히 많은 비중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러면 어. 어차피 그렇다라고 하면 쪼끔 챙겨 줘야 되지 않겠나 이제 그런 것도 네.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과 차원에서. 예. 그러니까 응용 수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직업 현장에서는 머신러닝 모델링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나 보네요, 몇 팀 주변에. 예 직업 어. 시장에서 상당한 좀 인기가 메리트가 있는 많은 거예요? 학과 중에 하나로 어. 알고 있습니다. 그런 머신러닝 그런 아 리서처라든지 그런 그렇군요. 포지션에서. 예. 아. 그러니까 '응용 수학과 출신이면은 쟤네 머신러닝 잘 다뤄.' 이런 인식이 있는 거군요, 사람들 사이에. 뭐 그러니까 꼭 그런 건 아닌데 이제 뭐 응용 수학 네. 다룬 친구들 중에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에 관심을 갖고 음음. 했다라고 하면은 쟤는 음. 좀 그래도 이론적인 파트는 쪼끔 잘 알고 있을 수도 있겠네.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음. 근데 그럴 것 같긴 해요. 그 전공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응용 수학입니다."라고 답하는 사람하고 저는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했어요."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누구한테 일을 맡길 거냐. 그러면 저는 아무래도 '수학 쪽에 한 사람이 더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아니 그건 너무 김 팀장의 미디어의 폐해인 선입견을 반영한 얘기 아닙니까? 아 왜? 왜? 아니 아니 요즘에 데이터 사이언스에 들어간 온갖 다양한 전공들이 있는데 네. 그 신뢰를 많이 잃고 있잖아요. 아니 뭐 그러니까 그러면 어때요? 학과가 가지고 있는 열심성 같은 느낌은 아닌 것 같고 아 그래요? 예. 아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일단은 물리학 전공이라 그러면 먹고 들어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더 근본에 가까운 근데 물 순수학문에 가까운 전공을 했으면 '아 이 사람은 좀
찐으로 공부했겠다. 반면에 어. 너무 이렇게 최근에 유행하는 이름이 들어간 전공을 했으면 '진짜 하는 거 맞아?'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요? 어. 뭐 선입견을 여과 없이 얘기해 보자고 하면 물리학과 친구한테 아. 일을 줬다가는 3년 뒤에 나오겠는데 같은 느낌이긴 하죠. 아. 편견 대 어. 편견으로 싸우면 그렇다고요? 어. 그렇다 예. 얘기해 보자면 그럴 수 어. 있지. 어. 음. 이제 일 주일 뒤에 빨리 알아야 될 무언가 갖다가 3년 뒤에 '드디어 갖고 왔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할 것 음. 같은 애긴 음. 하지. 음. 근데 매트 님이 머신러닝 공부를 시작하셨을 때는 이게 '나중에 취업하기 좋겠다.' 때문도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은 그건 아니었고 그냥 재미 차원에서 시작을 하셨던 거예요? 어 재미 차원에서 했던 게 더 큰 것 같긴 한데 아예 뭐 네. 취업을 그 염두에 두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건 타고날 수 없고. 예 부인 음. 거짓말이겠죠. 쪼끔은 염두에 두긴 했는데 음. 근데 재미 측면이 훨씬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어. 근데 아직은 사실 또 제가 뭐 이쪽을 계속 팔지 안 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현재 시점에서는.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그 특히 이제 그 딥러닝 같은 경우에 뭐 그런 해석 가능성에 대해서 뭐 이제 교수님하고 연구할 좀 거리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네. 만약에 하게 되면은 이제 그쪽으로 나갈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겠죠. 근데 아직 제가 음. 그쪽 리서치 페이퍼를 아직은 쓴 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정말로 리서치 페이퍼도 쓰게 되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쪼끔 더 그쪽으로 이제 '심각하게 좀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드네요. 음. 음. 그렇군요. 상대적으로 좀 다른 그러니까 수학 쪽을 베이스로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는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공부하기가 더 수월하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가요? 보통 우리가 인제 머신러닝 공부하려면 일단 선형대수 알아야 되고 거기서 네. 막혀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뭐 수학자의 입장에서 수학을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부담은 기본 원리를 아는 데에서는 없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어떠세요? 예. 뭐 저희끼리 하던 얘기긴 하지만 좀 먹고 들어가는 측면이 있긴 하죠. 그죠? 그 일정 부분에 그니까. 이론적으로 특히 뭐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뭐 머신러닝이든 딥러닝이건 뭐 인제 그것뿐만이 아니고 모든 데이터 쪽에서 이제 특히 행렬곱이라는 그런 이제 토픽이 되게 네. 중요한데 행렬곱에 대해서 뭐 이제 이론적으로도 좀 알고 있는 내용 그거 플러스 이제 그거를 구현하는 측면을 좀 알고 있으니까 좀 그런 걸 무리 음. 없이 받아들이는 측면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제 딥러닝 같은 경우에 이제 근본적으로는 수학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 이제 그 전체를 복잡계의 성향을 가진 합성함수로 보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보다 보면은 쪼끔 더 자연스럽게 이제 받아들이는 측면도 있고 근데 음. 통계학을 배워서 좀 이득을 보는 측면도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네. 통계학에서 뭐 여러 가지 뭐 후렴 정리라든지 또는 뭐 중심 극한 정리라는 걸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잘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니까 예 이제 음. 그런 내용들이 다 딥러닝 같은 데 다 녹아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걸 받아들일 그렇죠. 때도 좀 음. 좋고 뭐 최근에 네. 공부했던 것 중에서는 뭐 이제 저는 몰랐어요. 그 사실 공부하는 당시에는. 근데 그 이제 생성 알고리즘 중에서 이제 뭐 디퓨전 알고리즘 이런 게 되게 유명하게 잘 쓰이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디퓨전 알고리즘은 그 이제 확률 과정에서 그 확률 미분 방정식에서 온 개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쪼끔 더 음. 편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아.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니까. 예. 그 개념적으로 익숙한 것들의 응용 버전 같은 거군요. 머신러닝이라는 것이. 예. 예. 뭐 마코브 체인 음. 같은 경우도 그 네네. 음. 마코브 체인 미리 공부해서 알고 있는데 '어 여기 또 나오네.' 그러면 좀 이렇게 이제 뭐 쓰이는구나. 예 아. 강화 학습할 때도 쪼끔 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군요. 예. 예전에 내가 공부했던 게 '아 여기서 이렇게 쓰이고 있구나.' 이런 발견을 많이 하시겠군요. 예. 네 맞습니다. 음. 그게 정확하신 표현이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하긴 뭐 수학이랑 통계학이랑 코딩을 할 줄 알면은 뭐 머신러닝 하는 거지 뭐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이거 사실 이거 하나하나가 어려운 건데 그 세 가지를 다 하셨으니까. 그러다 보니 계속 파고 파다 보니 인제 '머신러닝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거냐.'에 관심이 인제 닿게 된 거고 그죠? 지금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거죠? 예. 뭐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 음. 그렇군요. 네. 사실 인제 그 요 주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매트 님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여러 번 설명을 해 주신 적이 있으셨어요. 네.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가끔 머신러닝 얘기를 할 때가 있었는데 고걸 들으시고는 "요즘에 요런 분야도 있다. 요즘에 연구 분야 중에서 이렇게 모델을
응용하고 해석하는 이런 연구 분야가 있다라는 얘기를 저한테는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반드시 우리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고 여러 번 얘기를 하다가 네 오늘 요렇게 모시게 된 것이고, 네 요 재밌는 얘기는 2 부에 이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1 부에서는 인제 그동안 매트 님이 어떻게 수학을 공부하게 되셨고, 예 그다음에 수학 공부하는 사람이 어쩌다가 머신러닝에 또 딥러닝에 관심을 갖게 되었느냐, 요런 네 히스토리를 좀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방송 같이 진행하면서 어떠셨는지 네 소감을 듣고 네 정리하면 좋겠는데요. 우선은 매트 님께는 마지막에 여쭤보도록 하고, 박 박사 어땠습니까? 네. 뭐 저는 이제 컴퓨터 과학 쪽에 가깝게 있는 상태에서 이제 얘기를 듣고 있다 보니까 뭐 어 '비슷한 시작점에서 다르게 갈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지점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결국에는 그렇다면 제가 그 시점에 미국에 있었으면 나도 선택했었을 수도 있겠는데?' 같은 생각이 드는 재밌는 길처럼 보이고, 저도 지금 개발을 할 때 비슷한 맥락에서 재밌거든요. 그러니깐 개발은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개발 갖고 싸울 일이 뭐가 있어. 그게 결과물이 나오는데, 결과물이 나와서 그냥 결정이 나요. 그리고 그 결정 나는 것을 보고 판단하면 돼. 그러니깐 뭐 감정적일 것도 별로 없고, 그걸 대화를 하는 거 되고, 그리고 뭔가 헷갈리면 그냥 작성하고 동작하면 그걸로 서로 이해할 수 있으니까, 뭔가 비슷한 부분에서, 그러니까 '비슷한 부분의 즐거움을 각각 다른 분야에서 찾고 있는 거 아닌가.' 같은 생각이 들어 갖고 되게 반가운 마음이기도 하고, 와 수학 시간 여유를 좀 내 갖고 수학에 아까 있었던 말씀해 주신 이제 그 논리학에 근간할 수 있는 수어라든지 등등도 좀 '한번 봐 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소감을 좀 말씀드려보면, 일단은 매트 님 스토리가 너무 재밌었고요.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부럽다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저는 뭐 저 말고도 아마 비슷한 생각하는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런저런 작업을 하다 보면 항상 기초가 발목을 잡는다는 생각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저는 지금 기분은 수학, 통계학, 코딩 다 제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기분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인제 필요할 때마다 이제 찾아보면서 쪼금씩 공부하는데 여전히 항상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런 분들 많을 거라고, 응용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특히. 예. 근데 이제 반면에 매트 님은 기초부터 닦으셨기 때문에 '그런 게 참 부럽다.' 하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오늘 발견한 진리는 '결혼을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매트 님이 이렇게 그 마음 놓고 수학을 공부하실 수 있게 된 그것이 결국에는 아내분 덕분이었다는, 네 고런 것을 또 오늘 발견하게 되었네요. 그래서 어 '남편들은 아내한테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결론이 오늘 그렇게 매트 가는 님, 거예요? 예 그런 결론입니다. 네 매트 님 오늘 어떠셨나요? 예. 저는 일단 제가 지금 방금 카메라 보면서 느끼게 됐는데, 계속 제가 이렇게 스마일 표정으로 계속 말을 하고 계속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제가 첫 화부터 이제 청취를 하게 됐던 김 팀장님하고 박 박사님하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연예인분들하고 이렇게 편하게 대화를 하는 것 같아서 그 자체가 좀 되게 너무 기분이 좋고, 예 그랬고요. 예. 네. 뭐 김 팀 너무 좀, 예 재밌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좀 지금도 좀 약간, 예 네네. 좀 약간 이렇게 약간 '이거 진짠가? 내가 막 이렇게 녹화하고 있는 어 건가?' 뭐 이제 그런 느낌도 들고요. 예. 그리고 뭐 한 네. 가지 제가 그냥 살짝 코멘트만 드리면은, 네. 이렇게 김 팀장님하고 박 과장님께서 이제 너무 대단하게 소개해 주셨지만, 저는 수학자분들은 대단하신 건 맞는 것 같은데, 아직 저는 그 레벨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아직 공부해야 될 게 많고, 계속 공부하고 있는 단계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네네.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는 뭐 제 개인의 감상으로는, 제가 이렇게 5년 동안 방송을 하다 보니 드디어 매트 님을 모실 수 있게 되었다. 중간에 중간에 포기 안 하고 계속 잘했다라는 그런 네 생각도 하게 됐네요. 네. 자 그럼 1 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저희는 2 부에 또 매트 님이 머신러닝 관련해서 어떤 공부하고 계시는지 재밌는 이야기 이어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마칠까요? 좋습니다. 네. 데이톨릭은 더 재미있는 콘텐츠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